이제 좀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볼까요?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던 안철수 의원이 오늘 오전 돌연 사퇴하면서 당대표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 혁신위원장직은 이 닷새 만에 이제 그걸 사퇴하겠다는 이유를 밝힌 건데요. 어떤 이유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당대회에 출마하겠습니다. 당을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위원장 제1을 수락했습니다.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최소한의 인적 청산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판단 아래 비대위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의 수술 동의서에 끝까지 서명하지 않는 안일한 사람들을 지켜보며 참담함을 넘어 깊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습니다. 당대표가 되어 단호하고도 강력한 혁신을 직접 추진하겠습니다. 비대위에서 혁신을 발표하기 직전까지 의원님께 어떠한 사전 연락이나 문의가 없었는지. 합의되지 않았던 그 인사안 통과시키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최소한의 인적 쇄신안 두 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인적 쇄신안을 비대위에서 받을 수 있겠는지 그 의사부터 먼저 타진을 했는데 결국은 받지 않겠다는 그런 답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그런 기술유 그런 분들이 어떤 기술을 말씀하시는 건지.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일종의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에 계셨던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안철수 의원의 말을 종합해 보면은요. 최소한의 2명에 대한 인적 청산을 당 지도부에 요청했다. 그 2명은 대선 기간 동안 어떤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2명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합의되지 않은 인선안. 이게 오늘 그 혁신 아마 위원들을 발표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제 이 대척점에 있는 지도부 인물이 송원석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인데 이 설명이 좀 다릅니다. 송 원내대표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안철수 위원장께서 갑자기 혁신위를 하지 않고 전당대회에 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 당혹스럽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미리 귀뜸이라도 있었다면 오늘 혁신위 의결 안건을 비대위에서 의결을 하지 않았을 텐데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중간 과정에서 어떤 말씀이나 오해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책임져야 될지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백서에서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혁신위, 그다음에 비대위 등을 통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일의 순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박지원 위원장님. 예. 일단 대선 과정에서 정치적 책임 있는 두 사람은 좀 대충은 알 것 같긴 해요. 지도부에 있는 송 씨 같은 두 분을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예. 오늘 방송에서 이름을 거명하는 건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고요. 예. 그리고 지금 누가 지금 오른 겁니까? 송원석 원내대표하고 안철수 위원장이. 좀 더 이제 진상을 알아봐야 되겠지만 일단 안철수 의원께서 좀 지나치게 지금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안철수 의원이 또 철수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혁신위원회 회의를 제대로 열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절차나 진도를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저렇게 본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사퇴를 한다? 이걸 과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더 진상을 알아봐야 되겠으나 확실한 건 지금 절차적인 어떤 진행을 거치지 않고 본인이 사퇴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 소장님, 네. 지금 박용신 위원장님 말씀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약간은 좀 안철수 의원이 성급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지금 왜 이렇게 된 걸로 보세요? 이게 이제 뭐 성급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제가 좀 평론을 하자면 정치하실 만큼 하신 분인데 왜 이렇게 정치를 잘 모르실까? 순진하신지 아니면 정치력이 부족하신지 저는 뭐 또 철수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조롱을 당할 필요가 없잖아요. 혁신위를 송원석 지도부터 받을 때 본인의 혁신위원장으로서 위치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몰랐을까요? 그러면 본인이 알았으면 지금 얘기했던 걸 혁신위원장을 받기 전에 내정되기 전에 얘기를 해야 되죠. 나에게 정권을 주면 나의 혁신안을 비대위가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는 전제 조건하에 내가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순서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하나도 없이 제가 혁신하겠습니다. 백서도 만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갑자기 비대위가 본인 말을 안 들어주니까 나 혁신위원장 못하고 전당대회 나갈 거야. 이거는 뭔가 밖에서 보기에도 멋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일의 순서를 모른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송원석 지도부는 안철수 혁신을 띄운 이유는 결국에는 그냥 보여주기식입니다. 우리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한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 수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안철수 의원 자체가 정치를 몰라서 당한 지금의 혁신위원장의 어떤 사태와 당대표 출마 선언이라고 보는 것이고 송원석 지도부도 보면 송원석 그 비대위원장이죠. 잡지 않잖아요. 통상 혁신을 할 의지가 있으면 안철수 의원을 한 번 더 잡거나 할 텐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러잖아요. 백서나 잘 만드시지 왜 나가셔서 그런지 참 모르겠다 하는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거를 평가하자면 여전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윤 그룹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느낌이다. 그게 아마 여러 가지 당 평가로 이어지고 있지 않냐 그래 보입니다. 네, 박 의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 안철수 의원이 어제 송원석 원내대표와 만나서 책임져야 하는 두 사람이 출당 내지는 제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했고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서 절차적인 과정을 거치자. 그러면 혁신회에서 논의를 한다든지 백서에서 기록을 한다든지 어떤 절차적인 정당성을 거친 다음에 그러면 가부 여부를 결정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반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전격 사퇴했다. 따라서 당내에서도 지금 상당히 곱지 않은 그러한 지금 입장과 시선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참 혁신, 쇄신이라는 게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지금 이 국민의힘에다 민주당으로 옮겨가신 김상욱 의원이 그 국민의힘에서 당 쇄신 혁신이 잘 안 되는 이유를 뭐 얘기하면서 언더 찐윤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의 주류는 저는 언더 찐윤이라고 예. 표현을 하는데 수면 위로 올라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들 아니고요. 예. 하지만 똘똘 뭉쳐 있는 오로지 자신의 지역구에서 행사 열심히 다니고 사람 손 열심히 잡고 본인 기득권을 지키는 걸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스킨십이 매우 좋은 예. 한 20-30명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여기가 진짜 언더 찐윤이고 진짜 찐윤이거든요. 예. TK, PK, 뭐 예. 울산도 있고요. 예. 여러 뭐 강원도 있고 이렇게 예. 섞여 있을 겁니다. 공천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구. 예. 그래서 중요한 건 공천이고요. 예. 중요한 건 본인들의 기득권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예. 일을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요. 예. 또 언론에 노출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그분들한테 행사만 잘 다니면 돼요. 특히 이번 대선 결과로 인해서 예. 본인들의 힘을 한 번 더 과시했다. 확인을 했죠. 예. 든든하다, 무너지지 않았다. 예. 난 이대로만 가면 공천만 받으면 또 하고 나는 건재해를 확인했기 때문에 안 흔들립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은 비대위 체제로 그냥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혁신하는 척만 하고 세월을 흘려보내고 정쟁을 더 유도할 겁니다. 자, 박진원 소리원. 네. 지금 김상욱 의원 얘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친윤 지도부들은 바지 사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사실은 안 드러나는 그 물밑에 언더 찐윤이 있다. 뭐 이 얘기잖아요. 네. 언더 찐윤. 이게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우리가 이제 좀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거는 사실 이제 국민의힘의 지난 이제 원내대표 선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송원석 지금 원내대표가 한 60표 정도가 나왔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영남권의 지역구를 둔 의원이
58명 정도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영남권 의원들이 이런 뭐 언더찐윤의 후보자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려진 대로 이제 지도자로 뭐 이름이 잘 알려진 분들 외에도 이분들은 사실 지금 본인들이 추진하는 이제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안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당이 이제 혁신 과정에 있어서 뭔가 되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든지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명분이 되게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을 본인이 직접 나서서 좀 이름을 알리면서 하기는 좀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도부를 통해서 뭔가 물밑에서 보이지 않는 힘을 행사하는 그런 세력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공통적으로 이분들은 다 자기는 친윤이 다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당 안팎에서 비판하는 대로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층이라는 것이 영남권 지지층으로 되게 이제 축소가 됐고 그 과정에서 앞으로 이제 본인의 정치적 입지라든지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뭐 공천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활동하는 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 위원장님은 서울의 지역구를 갖고 계신 이제 당협위원장이시니까 언더찐윤은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영남 얘기를 박진호 위원이 하는 걸 봐서는 보신 적 있으세요? 언더찐윤? 아니고 그러면 또 이 언더찐윤들의 어떤 그런 뭐 집단 결집력, 그 다음에 집단 행동 이런 거를 어떻게 보십니까? 참 김상욱 의원의 발언은 정말 대단히 유감입니다. 저런 식으로 그래도 한때 본인에게 공천을 줬고 같이 활동했던 우리 국민의힘에게 저런 식의 언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 용납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제 저희 당이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경상도 쪽에 영남권 지역에 국회의원 수가 절대적으로 많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영남권에 있는 의원들은 물론이고 당원 동지들도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제 현실. 이런 현실에서 이 보수 성향이 반개혁 성향으로 지금 등치돼 가고 있는 그러한 이제 안타까운 현상이다. 그러니까 김상욱 의원 본인도 울산 아닙니까? 지역구? 그러면 울산에 있는 당원 동지들의 어떤 생각, 철학, 이념, 지평, 인식의 지평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을 터인데 이렇게 언더찐윤 해서 무슨 물밑 조직이 별도의 조직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매도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지역구가 서울이지만 서울에 있는 저희 당원 동지들의 생각도 굉장히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개혁으로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통합이 먼저인가? 뭐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생각이 있는데 저런 식으로 언더찐윤 있지도 않은 그러한 지금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다. 정말 저로서는 대단히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박용찬 위원장님처럼 이 수도권의 지역을 갖고 있는 수도권, 이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지금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뭐 영남당, TK당 뭐 이런 식으로 이 국민의힘이 자꾸만 쪼그라드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 지지도가 이렇게 축소되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중도 세력을 잃어버리고 있다. 특히 2030 그러니까 중수청이라고 하죠. 중수청 세력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 또한이 현실이지만 그러나 우리 국민의힘이 견지해야 될 정체성, 이념적 지평 이런 부분은 지켜야 할 건 지켜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상당한 고민이 있는 거고요. 저런 식으로 언더찐윤이 있다라고 매도하는 건 정말 완전 유령과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이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전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누가 당권 경쟁에 출사표를 던질지 현재 거론되는 김문수 전 후보,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 이렇게 이 전에 대선 과정에서 경쟁했던 후보들은 안 된다는 그런 당내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에 대선 후보로 나왔던 멤버들은 저는 출마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대선에 패배를 했잖아요. 우리가 기대했던 TK도 PK는 벌써 이제 동률에 가깝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정말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저 국민의힘이 이 상태로는 안 된다. 그 변화를 해야 된다. 그런데 과거 지향적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이 이 국민의힘을 계속 벌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젊은 층이 가급적이면은
나와서 우리 국민들에게 또 우리 당원들에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후보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 박진호 논설위원. 네. 그 지금 김대식 의원 말로는 그 여태까지 우리가 대선 과정에서 봤던 뭐 김문수 후보라든지 한동훈 후보라든지 이런 사람들 말고 좀 참신한 젊은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네. 라고 지금 얘기는 하는데 누가 나와야 되는 건가요? 사실은 누가 나와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잖아요, 지금. 네. 일단 지금 주목되는 뉴스 중에 하나는 육선에 이제 조경태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부분인데 상당히 저는 되게 신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계엄에 대한 강한 비판 또 탄핵 찬성 입장을 분명하게 해왔던 분이고 뭐 당에서는 뭐 뚜렷하게 친한계로 이제 분류가 되는 분이기 때문에 조경태 의원의 출마 결심은 제가 보기에도 뭐 한동훈 전 대표랑 무슨 협의를 해서 결정한 사안이 전혀 아니고 이제 본인의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소신이 담긴 그런 이제 출마 선언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당 안팎의 평가는 역시 조경태 의원의 출마 자체가 당 비주류 이제 혁신 세력의 뭔가 좀 세를 일으키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를 좀 유도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뭐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김재섭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당의 좀 젊은 주자들도 일종의 붐업 차원에서 당대 출마를 과감히 선언하는 것도 뭐 지금 국민의힘의 약간 뭔가 혁신을 위해서는 되게 좋은 방향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용천 위원장님은 이 김문수 전 지사가 이 대선 후보로 출마를 그때부터 도우셨잖아요. 그렇죠. 예. 뭐 이재명 정부와 맞서 싸우겠다라는 입장을 그 김문수 후보가 밝혔는데 이 얘기는 출마 선언이라고 봐야 되겠죠? 출마 선언이라고 봐야 되겠죠. 주변에서도 이제 출마해야 된다, 아니다, 지금 출마는 곤란하다 이런 견해들이 있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본인의 입장, 본인의 결단 아니겠습니까? 김문수 전 장관께서 사실상 출마를 결심했다. 그래서 자유의 종을 울릴 사람이 필요하다. 저 말은 이제 출마 선언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표현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김문수 전 장관께서는 이제 가속 페달 지금 속도를 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